KF-21 보람의 전투기가 지상 활주로 비행시험을 끝내고 드디어 하늘로 활짝 날아올랐다.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항공산업 강국이 된 것이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간 본 사업을 위해 노력한 정부, 개발연구진, 업체의 기술진의 노고에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은 지난 2002년 T-50 훈련기와 FA-50 고등훈련기, 경공격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이래 KO 전투기 조립사업 등을 통해 얻은 항공기 개발 노하우를 쌓았다.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항공기 개발에 전념한 결과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이라는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 사업 진출에 대해 당시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회의적으로 본 게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항공기 개발은 20만여 부품이 잘 융화되고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하는 고난이도 작업이다. 한 부품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력이 없으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은 꿈과 같은 일이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우리의 연구 개발 기술진의 노력이 너무도 훌륭하다. 이번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공적인 비행은 한국의 국제항공시장에서 위상도가 한층 높아진 것도 기쁜 일이다. 아울러 시험 비행을 통해 미비점, 개선할 점을 보완해서 양산체제로 들어가면 국제항공 전투기 시장과 공군 전력 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나설 때 국제적인 시각은 완전 부정적이고 냉담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 앞서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는 반증인 것이다. 당시 중국, 일본 등은 우리의 당찬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 엔진, 지상, 하늘에 이르는 초도 비행까지 성공하자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군사 전문지에서 연일돼서 특필하고 있다. 한국이 그 어려운 관문을 속속 거쳐 나오니까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번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은 정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것은 의미가 깊다. 나아가서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안보와 관련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KF-21 초도 비행에 나선 안준현 소령도 최초 비행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기체 비행 안정화 과정을 통해 개발 완성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 국제 경쟁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경쟁기 중인 프랑스 다수가 개발한 라팔과 유로버스의 타이푼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종들은 이미 국제 항공시장에서 경쟁력과 우수성인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후발주자로 나서면 여러가지 불리한 점은 분명 그러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고삐를 당겨나가야 한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라팔, 타이푼 전투기보다 KF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이제 초도 비행에서 성공한 단계니까 시험 비행을 추진해 나가면서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면 된다.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 항공 전투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아진다면 분명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과 자주국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